세크리멘토의 뱀파이어, 리처드 체이스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리처드 체이스는요,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문제가 좀 있었어요. 성장 환경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매일 싸워요. 어머니 쪽에 내가 봤을 때 정신병력이 있는 것 같은데, 엄마가 아빠한테 약과 성매매 등을 하면서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다고 맨날 몰아갔어요.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닌 거야. 그래서 아빠는 아니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맨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엄마를 정신 이상자 취급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매일매일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어린 아이에게 부부싸움이라는 거는 세계대전, 전쟁보다 더 크게 다가온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나의 세계는 우리 엄마와 아빠와 우리 집이 끝이잖아. 그러니까 이 리처드 체이스라는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안 좋은 가정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정신적 문제를 좀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후에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리처드 체이스의 어머니는 자식이 조현병을 앓게 만드는 전형적인 어머니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리처드 체이스는 이제 자다가 오줌을 지를 때가 많았고요. 이제 부모님이 싸우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깥을 돌아다녀요. 바깥을 돌아다니다가 골목에서 개와 고양이를 마주치면 죽입니다. 그리고 동네 여기저기 이제 또 불을 지르고 다녀요. 이 세 가지가 연쇄살인범들의 특징이거든요. 자, 연쇄살인범들의 특징이라고 해서 맥도날드 트라이어드라고 하는데, 야뇨증, 동물 학대, 방화,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거야. 이 리처드 체이스는 어렸을 때부터 이 맥도날드 트라이어드라는 세 가지 특징을 다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10년 넘게 부모님이 다투다가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 리처드 체이스에게 평화가 찾아오는 듯 했어요. 했으나 이 리처드 체이스가 사교성은 굉장히 떨어지는데 훈남이라서 또래 사이들에서 인기가 많았대요. 여자친구도 사귀고 그랬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얘가 고등학생인데 발기부전이 있어. 고등학생 때부터 발기부전이 있어서 이 여자친구를 사귀어도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지를 못해요. 연애를. 그러니까 사실 성관계도 우리 연애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이 리처드 체이스가 직접 정신과를 찾아가요. 옛날이어가지고 마땅한 이제 병명의 진단을 받지도 못하고 그냥 이제 병원에서 어쩌다 생긴 문제로 그냥 치부해버리는 거야. 얘가 고등학생이기도 하고. 근데 사실 고등학생인데 발기부전이라 그러면은 지금 시대라면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한창일 때인데. 근데 이때는 이제 옛날이었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그냥 어쩌다 생긴 일이다, 문제 없다, 그냥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리처드 체이스는 이제 엇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반항아적인 마리화나를 하고 술을 마시고 이제 수업에 들어가서 이때부터 중독 증세가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큰 문제는 없이 고등학교를 졸업은 하고 대학교에 진학은 했습니다. 막 그렇게 좋은 대학교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성인이 되니까 이제 독립을 시켰다 보니까 이제 나는 성인으로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중독자의 이제 생활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삶이 점점 이제 피폐해지기 시작합니다. 몸이 망가졌기 때문에 정신이 더 망가지고, 정신이 망가지기 때문에 몸이 또 더 망가지고, 완전 악순환이잖아요. 이렇게 정신 상태도 나날이 피폐해져 가는 가운데 이때쯤부터 자신의 심장이 종종 멈춘다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살짝 조현병에 발현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자신의 폐동맥을 훔쳐간다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 비타민C가 머리를 통해서 이제 뇌에 이제 흡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머리 위에 항상 오렌지를 올려놓고 다녔다고 해요. 균형 감각도 존나게 좋네 씨. 리처드 체이스는 어머니가 자신을 이제 독살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했다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집을 나가서 친구들과 아파트에서 살기 시작하는데요. 어쨌든 어머니와 분리됐잖아. 그러면 더 자유로워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중독 증세는 더 심해질 거 아니에요. 중독 증세가 더 심해지니까 어느 날 리처드 체이스가 술이랑 약에 쩔어서 나체로 아파트 주변을 서성이다가 룸메이트들이 그래서 그걸 보고 기겁하면서 모두 이제 떠나갑니다.
나갔어요. 그래서 혼자 남겨진 체이스는 점점 심해지겠죠. 아파트에서 여러 동물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때는 치료를 자가적으로 받으려고 하는 시기도 지난 것 같아요.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체이스는 이제 자신의 심장이 멈춘다고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 그래서 자신의 심장이 멈추는 걸 막기 위해서 동물들을 죽인 다음에 동물들의 내장을 섭취합니다. 그냥 생으로. 엄청나게 비위가 강하죠. 이제 그러다가 1973년에 불법 총기 소지로 이제 체포된 후에 벌금형을 받고 이제 풀려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집을 번갈아 가면서 전전하면서 이제 살아갑니다. 혼자 살 때보다는 나아졌대요. 여전히 정신 상태는 이상하긴 하지만 한 번은 토끼피를 자기한테 주입을 하는 거야. 이게 뭔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거부 반응이 일어날 거 아니야. 거부 반응이 일어나서 병원에 실려갑니다. 이 일을 계기로 편집성 조현병 진단을 받고 정신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 정신병적 행동은 치료 중에도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뭐 더 심해졌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체이스의 행동 때문에 공포를 느껴서 그만두는 간호사와 직원들이 속출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병원 측에서는 얘를 계속 데리고 있을 수가 없잖아. 병원 측에서는 더 심한 환자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제 퇴원을 시킨 다음에 너는 이제 퇴원하고 통원하면서 치료받고 너는 이제 집에 가. 이렇게 한 거야. 얼마나 심했으면. 병원에서도 이제 손절 친 거죠. 자, 이제 퇴원 이후에는 어머니가 이제 마련해준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세크라멘토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얘가 이 혼자 살잖아. 약물 치료를 지 맘대로 당연히 안 먹겠죠. 이 약물을. 이 새끼가 정신병적 약물을 먹겠어요? 아니면은 그냥 약물을 섭취하겠어요? 마리화나나 뭐 이상한 마약을 하겠지 정신병 약을 먹겠냐고. 상태가 더 심각해지는 거지. 그런데 이제 몇 년 후에 1977년도 8월 3일에 이 네바다주에 있는 아메리카 원주민 보호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에는 피라미드 호수를 순찰 중이던 경찰이 이상한 거를 발견을 하게 됐어요. 이 호수 근처에 픽업 트럭이 세워져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피골이 이제 상접한 상태로 뭔가 빨간 페인트를 뒤집어 쓰고 누워 있는 거야. 이제 경찰이 접근을 하니까 남자가 차를 몰아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제 경찰이 추격을 해서 남자를 잡았습니다. 이제 차량을 수색해 보니까 수렵용 소총 2정과 핏물이 가득 담긴 흰색 양동이가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이 빨간 페인트인 줄 알았던 것도 피였죠. 이 처음에는 이 체이스가 이 피 다 내 거다 이랬는데 하지만 이제 몸을 어디를 봐도 출혈의 흔적이 없는 거야. 근데 조사를 했는데 이 사람 피가 아니고 소의 피인 거야. 얘를 구금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사람 피가 아니니까. 자, 이 건으로 인해서 어머니와 다투게 되었고 화풀이로 어머니가 기르던 고양이를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그 일대에서 반려동물이 실종되었다는 신고 접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제 나오고 난 뒤 1977년도 12월 29일에 51세 남성 앰브로스 그리픈 아내와 장보고 돌아가는 길에 지나가던 픽업 트럭에서 22구경 권총 2발이 발사가 돼서 즉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살인이 시작인 거죠. 그리고 이 한 달 뒤에 에드워즈 부부라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 쇼핑하고 나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뭔가 집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이 에드워즈가 뒷창문으로 이제 돌아가서 이거를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체이스가 뛰쳐나와서 도망간 거야. 그래서 당연히 경찰에 신고를 했겠죠. 근데 경찰이 귀중품을 훔쳐가서 그냥 단순 강도로 생각을 했다고 해요. 되게 이상했던 거는 아기 옷장에 가세탁한 옷에 소변을 보고 아기 침대에
배변을 넣었대요. 완전 엽기적이죠. 그리고 이제 같은 날 오후 6시에 데이비드 월린이라는 남자가 교회에 있는 자기 집에 도착을 했는데 아내가 있었어요. 임신 3개월 차 아내가 있었는데 집에 도착했는데 집에 불이 다 꺼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아내 어딨어? 이제 침실로 가보니까 정말 끔찍한 일이 이루어져 있었죠. 불을 딱 켜니까 3개월 차 임신 아내분이 살해를 당했던 거예요. 경찰이 말했을 때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려다가 집 거실에서 습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훔쳐간 물건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금품을 노린 강도의 소행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고 뭐 이 정도로만 보도를 했어요. 근데 사실 내용은 굉장히 축소해서 보도를 한 거야. 왜냐면은 실상이 너무 끔찍해서 이거를 도저히 대중들한테 사실대로 사건을 공표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원래 사건은 어땠냐면은 이제 최대한 이제 순화해서 말해보자면은 이제 권총을 2발을 발사한 것까지는 같았어요. 그래서 한 발은 팔에 맞고 한 발은 머리에 맞았다고 해요. 그래서 죽었는데 그 아내가 이미 죽은 상태인데 확인 사살로 관자놀이에 총을 또 한 발을 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신을 침실까지 끌고 간 후에 외설 행위를 하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피해자의 입 안에 동물의 배설물을 채워 넣었고 여기도 존나 이상한데 그 옆에 플라스틱 컵이 있었는데 이 피해자의 피를 받아 마셨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잔혹하잖아. 전례를 이제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이게 옛날이잖아. 1970년도잖아요. 경찰은 이거는 분명히 명백하게 섹슈얼 호미사이드다, 그 쾌락살인마다 해서 FBI에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로버트 렉슬러,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연쇄 살인마, 시리얼 킬러라는 용어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고, 그리고 최초로 정형화된 프로파일링 기법을 수사에 도입해서 미국 범죄 수사에 새로운 획을 그은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버트 렉슬러라는 사람이 이런 유형의 살인범은 또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해서 빠르게 수사에 착수를 합니다. 이제 사건 정보들을 취합해서 분석한 다음에 프로파일링 결과를 밝혔는데 진짜 되게 신기한 게 이제 1번 범인은 백인 남성으로 나이는 25에서 27세이며 외형은 마치 영양실조에 걸린 듯 깡마른 유형이다. 2번 거주지 내부는 너저분하고 어질러져 있으며 범죄 증거를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3번 정신병력과 그에 따른 약물치료 경험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4번 남성과 여성 모두와 교제하지 않는 외톨이로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집에서 보낸다. 5번 직업은 없으며 장애인 연금 등으로 생활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6번 군 복무 경험이 없으며 고등학교를 간신히 마쳤거나 대학교 중퇴자다. 7번 현재 하나 이상의 편집형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 그래서 이 로버트 렉슬러는 이 너무나 이제 비체계적인 범행 수법으로 보아서 범인이 심각한 정신병을 앓고 있을 것이면 다소 어설프고 충동적인 것으로 보아서 첫 번째 성범죄일 것이라고 추정을 했다고 해요. 이제 증세가 심각해서 먼 곳까지 이 사람이 이동할 상태가 아니다. 지금 정신병이 심각한 상태라서 피해자 집 근처에 거주 중일 것이다. 분석 자료를 받은 경찰은 빠르게 프로파일링에 들어맞는 범죄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 사건이 발생 후 4일 후 해당 사건으로부터 800m 떨어진 가정집에서 또 총에 맞아 숨진 채로 일가족이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잡았다면 좋겠지만 이게 이것만 갖고 잡기에는 너무 광범위하니까 사실 이것도 되게 심각했던 게 이 전보다 범행 현장이 더 참혹했어요. 남성은 총알 1발을 맞고 죽었고 아들은 총알 2발을 맞고 숨졌고 이제 가장 심각한 건 당연히 여성 피해자인데 이 시신에 대해서도 외설 행위를 한 흔적이 발견이 됐고 또 피해자의 피를 마신 정황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집안에
22개월 된 조카가 있었는데 집안 어디에도 이 22개월 된 조카가 없는 거야. 근데 아기 침대에서 피가 묻은 베개와 총알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서 이 아기 역시 현장에서 살해되었을 것이라고 이제 추정을 했는데, 실제로 범인이 잡힌 후 몇 달 뒤에 범인이 살던 아파트 근처에서 시신으로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제 현장을 보고 범행 양식이나 발자국 같은 걸 보고 같은 사건이다, 이 4일 전에 일어난 범죄랑 같은 사건이라고 확신을 했어요. 그리고 이 로버트 렉슬러는 프로파일링에 기반해서 현장 반경 1.6km 이내에 분명히 범인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서 지역 경찰 65명은 사건 당일 현장 반경 800m 내에 있는 모든 건물을 수색합니다. 이 27세 여성 낸시로부터 의미심장한 목격담을 확보하게 됩니다. 임산부였던 피해자가 살해되기 몇 시간 전에 첫 번째 살인 있잖아요. 현장 근처에 쇼핑센터에 있었는데 이상한 남자가 이렇게 따라오는 거야. 차에 타려는 순간 갑자기 남자가 굉장히 친근하게 말을 걸어왔다고 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고등학교 때 동창이었던 체이스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뭐 중독자라는 소문이 돌았었나봐. 이 중독자라는 소문이 사실인가 보다 하고 이 낸시는 빨리 도망을 갔다고 해요. 근데 언뜻 봤을 때 그 동창생의 셔츠에 피가 묻어있는 걸 봤다고, 그래서 이 리처드 체이스의 신상을 파악을 했어. 이 지역 경찰은 이 리처드 체이스가 과거에 약을 했었고 무기 소지로 인한 전과가 있었고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지 얼마 안 됐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리고 범행 현장으로부터서 몇 블럭 떨어지지 않은 아파트에 홀로 살고 있다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파일링이랑 완전히 이제 딱 들어맞는 거죠. 그래서 경찰은 체이스의 집으로 향했는데 문 열어요 라고 하면서 전화를 했는데 분명히 안에 인기척은 있는데 이게 체이스가 문을 안 열어주고 심증만 있을 뿐이지 물증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FBI 오픈업을 못하는 거야 지금. FBI 오픈업! 핸섭! 이걸 했어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야. 심증밖에 없으니까. 경찰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꾀를 내요. 경찰이 돌아가는 척을 합니다. 바로 몇 분 뒤에 체이스가 튀어나와서 픽업 트럭으로 달려가는 거야. 그래서 바로 이제 경찰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체이스를 검거를 했죠. 근데 이렇게 딱 잡고 보니까 이 뒷주머니에는 피해자 중 한 사람인 여성의 지갑이 있었고, 이제 차 안에서는 30cm짜리 푸죽간 칼과 굳은 피가 엉켜 붙어 있는 장화가 발견이 된 거야. 물증 확보. 그럼 이제 FBI 오픈업 할 수 있는 거야. 이제 경찰이 집을 이제 뒤지기 시작하는데 집안의 곳곳에 이제 핏자국이 가득했다고 하고 피를 먹은 흔적이 발견이 됐다고 하고요. 가장 이제 여기서 무서웠던 게 달력이 걸려 있었대. 이 사건이 발생한 날짜에 투데이라는 빨간색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더 무서운 거는 이런 빨간색 동그라미가 40개가 더 있는 거야. 한 새끼 죽이는 날인 거야. 사건이 발생한 날짜에. 근데 그 뒤에 40개가 더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새끼를 오늘 못 잡았으면은 계속 범죄를 일으켰던 거예요. 이게 프로파일링으로 빨리 잡아서 다행인 거지 그나마. 얘는 계속해서 살인을 이어갈 생각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게 해가 바뀌고 1979년부터 재판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이게 사형이냐 아니면 정신병원행위냐를 두고 몇 달간 공방이 주고받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범행 당시의 행동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변별력이 있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사형이 선고됐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 로버트 레슬러가 이제 이 사람은 범죄에 대한 많은 데이터가 있으면 자신에게도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 로버트 레슬러가 체이스와 면담을 했어요. 대체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이해를 하기 위해서 면담을 했는데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로버트 레슬러도 포기를 했대요. 이 새끼 그냥 미친 새끼야 그냥. 그러니까 얘가 뭐라 그랬냐면은 자기가 피를 마신 이유는 화장실에 비누가 있잖아. 그럼 그 비누가 녹아내리면은 그 비누 가루로 인해서 피가 사라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 모든 일은 나치랑 UFO가 관련되어 있어가지고 UFO가 지구 위를 돌면서 피를 보충하려면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계속 텔레파시를 보냈다고 하는 거야. UFO가 나한테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거야. 그래서 체이스는 머릿속에서 사람을 죽이라는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거리로 나가서 아무 집이나 현관문을 흔들어 보고 다녔다고 해요. 이러니까 이해를 못하지 이 사람도. 이러니까 문이 잠겨 있으면 들어가지 않았고 문이 열려 있으면 들어가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버트 레슬러가 아니 문이 잠겨 있으면 부수고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왜 열린 문을 찾아다녔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잠겨 있다는 건 환영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이게 뱀파이어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뱀파이어는 어떤 집에 들어가려고 할 때 초대를 받아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고 이제 하잖아. 그것처럼 이 문이 열려있지 않으면은 나는 초대를 받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 체이스는 세크라멘토의 뱀파이어라고 현재까지도 불리면서 프로파일링 기법의 교과제로서 여전히 쓰이고 있고, 현재까지도 미국 범죄 중에서도 악명 높은 사건으로 회자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아쉬운 건 이 복역 중이던 이제 체이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짠.